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 투 부정사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산을 하나 넘었었고요. 드디어 이번 시간부터는 동명사라고 하는 투 부정사랑 굉장히 잘 비교되지만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요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저번 시간까지 했었던 거 복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뭐부터 접근해야 된다? 품사와 문장 성분부터 접근해야 된다. 혹시나 제 강의를 통해서 이 교재를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이거는 이제 까먹으면 안 돼요. 그쵸? 이제 10강이 넘어가고 있는데 매 시간마다 했거든요. 이건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품사는 몇 개 기억하자? 4개 기억하자. 말씀해 보시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있었고 문장 성분의 종류는 몇 개? 4개 알아두자. 어떤 거?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었다. 그러면 특정 종류의 품사는 특정 종류의 문장 성분 자리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명사가 어느 자리 들어가는지 등등등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겠네. 명사 어디 들어가요? 주어, 목적어, 마지막 보어 자리 들어가고요. 그 다음 동사는 어느 자리? 동사 자리 들어갈 수 있고요. 형용사는 보어 자리 들어갈 수 있고요. 부사는 아무데도 못 들어간다. 그쵸? 그리고 형용사랑 부사를 묶어서 우린 뭐라고 부른다? 수식어라고도 부르는데 형용사는 누구 꾸며주고 명사 꾸며주고 부사는 누구 꾸며주고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다. 그쵸? 명사 빼고 다가 누군데?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절 전체를 꾸며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실제로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명사가 부사처럼 사용될 때도 있고 동사가 뭔가 이상한 거 몇 개 달고 오더니 갑자기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명사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란 말이에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품사, 뭐뭐사로 끝나는 종류만을 알고 있으면 그 단어의 기능을 다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문장 성분, 뭐뭐어로 끝나는 것들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언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개념을 더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품사류라고 부르는 녀석이었죠. 자, 품사류 제가 3가지 대표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명사류, 형용사류, 부사류. 명사류 같은 경우에는 뭐고 형용사류 같은 경우에는 뭔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일단 뭐뭐류라고 하면은 특정 품사가 전형적으로 할 법한 기능, 전형적이라고 쓸게요. 전형적으로 할 것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모든 단어들을 그 품사류로 분류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부사로 알고 있던 게 명사가 할 법한 짓을 한다? 얘는 명사류라고 보자는 거지. 품사는 부사지만 명사류로 보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명사류가 하는 짓들은 뭐가 있어요? 일단 명사가 뭐 한다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들어간다고 했었죠? 형용사는 문장 내에서 보어 역할을 하고 수식어로서 명사를 수식해준다고 했습니다. 부사는 문장 성분으로선 기능하지 않지만 수식어로서 명사 빼고 다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했었죠. 오케이. 이 개념들을 근데 왜 공부했느냐?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준동사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꿔서 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준동사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 3가지가 있다 그랬어. 첫 번째 투부정사, 두 번째 동명사가 있었고요. 세 번째 분사가 있었죠. 3번 분사. 일단은 우리 지금 지난 시간까지 투부정사 배웠으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복습을 해보면 투부정사는 용법이 총 몇 개? 3개나 있는 어렵고 고리타분하고 옛날 말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 명사적 용법,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 세 번째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그랬죠. 명사적 용법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라고 해석한다. 형용사적 용법은 기본적으로 뭐뭐 할이라고 해석하고요.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뭐뭐 하는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사적 용법은 뜻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여기에는 뭐뭐 하기 위하여 하나만 적어놓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번 시간부터 배울 내용은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였고요.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품사로만 사용된다 그랬지? 명사로만 사용이 된다 그랬죠. 그렇다면 투부정사랑 똑같이 명사적 용법으로 해석이 될 때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겠어? 똑같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해석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알고 있으시면 예습이 되겠고요. 분사까지 한 번만 볼까요? 분사는 기본적으로는 무슨적 용법으로만 되지만, 형용사적 용법으로만 사용이 되지만, 분사구문이란 걸 배우면서부터는 부사적으로도 사용되는 걸 알 수가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오늘 공부할 때 필요한 기초 지식들을 전부 다 복습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겠습니다. 준동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번엔 동명사만 배운다. 동명사엔 명사정보밖에 없다. 명사정보법으로 사용된다는 건 명사류에 해당한다는 거고, 명사류는 어떤 걸 나타낸다?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되는 것들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했던 거 반복이죠. 자, 그렇다면 동명사란 무엇인가? 일단 형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는요, 너무 간단해요. 동사 원형에다가 뭐를 붙이기만 하면 돼? ing만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동사에 ing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됐죠? 그리고 투부정사의 부정은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투부정사의 부정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not 투부정사라고 쓴다 그랬었죠. not이 어디 붙은 거야? 투부정사의 앞에 붙은 거였어. 동명사의 부정은 어떻게 쓰겠어요? 동명사가 있으면 이 앞에 그냥 not을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아래 성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명사적, 동사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이 교재에서 명사적, 동사적이라고 나눈 거는 이런 의도예요. 자, 명사적이라고 적은 건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된다 라는 거고, 동사적이라는 거는 준동사의 성질을 갖는다 라는 의도로 쓴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래에 일반적인 명사, 준동사라고 나눠서 써놨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앞으로 차차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준동사로 배웠던 것들 중에 투부정사는 너무 동사에다가 투를 붙였던 게 티가 나잖아요. 그런데 동명사 같은 경우엔 생긴 꼴이 어떻게 됐었죠? 동사에 ing만 붙이면 됐었지. 그리고 분사라고 하는 거는 현재 분사와 현분, 과분이라고 쓸게요. 과거 분사로 나뉜다고 했는데 현재 분사는 동명사랑 똑같이 ing를 붙인 꼴, 과거 분사는 동사에 ed 붙인 꼴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우린 준동사로서 동명사와 분사를 배우고 있는데 얘네가 너무 많이 사용된 거야. 너무 반복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나중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 단어가 하나의 명사로 굳어져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얘네도 마찬가지야. 분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준동사로서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사용되다 보면은 하나의 형용사로서 아예 굳어져 버린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 무슨 성질을 잃게 되느냐? 더 이상 준동사로 보지 않고 준동사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오케이. 다시 동명사나 분사 같은 애들이 너무 많이 사용되었어. 그래서 특정 단어들은 아예 준동사로도 보지 않고 하나의 명사, 하나의 형용사로 그냥 일반 단어로 봐버리게 된다고요. 오케이? 저는 이러한 개념에 토대해서 명사적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명사로 굳어져 버리는 애들도 있다 라고 정리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 준동사라고 적어놓은 거는 아직은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동명사다 라는 거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문장, 옆에 있는 설명하고는 살짝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C92라고 적어놨죠? 92페이지에서 조금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얘가 의도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분류해놨구나 까지만 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원래 교재에서 분류해놨던 거는 이 의도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저는 설명할 때는 이 의도에 맞춰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니까 I like swimming. 나는 like 좋아합니다. 뭐를 좋아해? swimming.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죠. 지금 swimming 동사에 ing가 붙으면서 얘가 지금 무슨 자리에 왔어요? 목적어 자리에 왔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뭐밖에 없어? 명사밖에 없죠. 그러니까 동명사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거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아래 동사적 역할이라고 되어 있죠. 준동사의 성질인데 제가
반복해서 필기했던 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문장의 삼형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준동사는 동사로부터 비롯됐으니까 동사가 할 법한 것들을 전부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동사 앞에 누가 달려 있어요? 첫 번째 주어가 달려 있죠. 근데 준동사는 진짜 주어는 가져오지 못하고 뜻만 주어인 거, 의미만 주어인 걸 가져온다 그랬어. 그걸 뭐라고 불러?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죠. 오케이. 준동사는 의미상 주어를 가져올 수 있다. 두 번째, 삼형식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져올 것이고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를 2개 가져올 거라 그랬죠. 원래 동사가 가지고 오던 보충어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 라는 게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동사는 누가 수식해줘요?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부사가 꾸며주죠. 세 번째, 부사에 의해서 수식받는다 라는 게 세 번째 특징이었죠.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명사는요, 이 세 가지 특징을 그대로 갖게 됩니다. 그대로 갖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옆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일반적인 동사처럼 목적어를 가져온다, 부사구에 수식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죠.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보았으니 이제 동명사가 명사류로서 주, 목, 보로 사용될 때의 어법적인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 역할입니다. Planning a trip is always great fun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더 볼 것도 없이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요지가 되는 거고 한 번에 쭉 표시해 볼게요. 자, 이렇게 주어를 표시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명사를 공부하실 때 투부정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동명사를 공부하실 때 정말 유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planning a trip에서 딱 주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플래닝일까 트립일까? 다시, 이 planning a trip이라고 하는 주어에서 딱 한 단어 중요한 부분을 찾아봐라 라고 하면 플래닝을 꼽아야 될까요? 트립을 꼽아야 될까요? 플래닝을 꼽아야겠죠. 왜? 여기 나온 trip은 플래닝이라고 하는 준동사의 목적어거든요. 오케이. planning a trip이 하나의 동명사 구를 이루고 있고 a trip은 planning의 목적어일 뿐이라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 적에 주절의 동사는 반드시 누구랑 수일치 시켜줘야 돼요? 주절에 주어와 수일치를 해줘야 되잖아. 그쵸? 그렇다면 지금은 planning도 s가 안 붙었으니까 단수, a trip도 어가 붙었으니까 단수란 건 알 수 있겠지만 둘 중에서 수일치 대상이 되는 건 누구일까요? 굳이 뽑아보자면 플래닝이 수일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플래닝의 목적어인 a trip이 아니라 진짜 주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플래닝이랑 수일치하는 거라고요.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뭐라고 나와 있어? 동명사 주어는 반드시 단수 취급한다 라고 나와 있죠. s가 안 붙어 있으니까. 됐죠? 어렵지 않죠? 2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굉장히 동명사 구가 길게 나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야? taking.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주황색으로 표시할까요? 그러니 taking이 바로 수일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동명사는 반드시 단수 취급을 하니 동사는 makes가 나오는 게 맞겠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아래로 넘어가 보면 동명사의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라고 돼 있죠. 연습 문제 제가 원래 안 풀었었지만 2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별표 3개 박아놨죠? 여러분들 별표 3개 박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reading many books 라고 하는 게 주어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왜? 동사 앞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일치를 해야 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보니까 어디가 되죠? reading일까요? books일까요? reading일까요? books일까요? reading이 되겠죠. 왜? many books는 reading의 뭐일 뿐이야? 목적어일 뿐이야. 많은 책들을 읽는 것은 이잖아요. reading이 진짜 주어 부분이니까 얘가 수일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동명사는 항상 단수 취급을 하는 것이니까 동사는 help, 복수 동사가 아니라 helps, 단수 동사가 나오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1번 설명 보니까 동명사는 주어로 잘 쓰인다. 부정사와는 달리 가주어 is로 대신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 주어가 나와 있어.
그리고 동사 목적어가 딱 나와 있어. 그러면 어떻다 그랬죠? 투부정사는 되게 어렵고 고리타분하고 오래된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어민들조차도 문장 딱 보자마자 투부정사가 맨 앞에 있으면 꼴보기가 좋다 싫다? 싫다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를 어떻게 해버린다? 문장 맨 끝으로 보내버린다라고 했었죠.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외치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투부정사를 써봐. 그러면 주어 자리는 비어 있고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가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문장에는 뭐랑 뭐가 있어야 된다?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빈 주어 자리를 뭐라도 채워줘야 돼. 이걸 채워주는 게 바로 가주어라고 부르는 녀석이 되는 거고, 가주어는 항상 형태가 뭐다? 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나온 투부정사 원래 주어 자리에서 삐져나온 친구는 원래 얘가 진짜 주어잖아. 그러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진주어다라고 했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외치의 일반적인 설명이었었는데 투부정사는 외치 구문을 아주 흔하게 일반적으로 쓴다 그랬어. 그런데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었죠? 동명사 같은 경우엔 아직 설명 안 했지. 동명사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로 외치를 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시키지 않는다. 왜? 이름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투부정사는 제가 계속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렵고 고리타분하고 오래된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동명사는 걔보다 조금 젊은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동명사는 좀 젊어. 거기다가 이름부터가 동명사죠. 명사로밖에 안 쓰이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민들도 그냥 동명사를 보면은 아, 얘는 당연히 명사지 라고 생각할 여유가 있는 거예요. 투부정사 용법이 3개나 되니까 얘가 뭔지에 대해서 파악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동명사는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빡쳐 안 빡쳐? 별로 안 빡쳐. 별로 안 어려워. 별로 열받지 않아. 그러니까 동명사는 잘 쓰지 않는 거예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됐죠? 그런데 아래 나와 있는 관용적 예들의 경우에는 동명사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씁니다. 그러니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뭐 해야겠어요? 암기하셔야겠죠. 오케이? 이건 제가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이시 가주어고 여기 ing가 전부 다 진주어라 그랬어. 얘네는 달달달달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그런데 혹시나 여기에는 이 관용적 예들 말고는 잘 안 쓰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명사가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쓰이는 걸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문법 학자들에 따라서 설명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서 길게 설명 안 할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수러 부분 있죠. 동사 부분이 정감적인 반응. 정감적이라고 하면 말이 이상하죠? emotional.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사용하고요. 인식적 반응. 인식적이라고 하면 또 말이 이상한데 cognitive reaction. cognitive라고 하면은 인지적인 거예요. 조금 뇌에서 굴리는 것 같은 거, 생각을 하는 거, 논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는 수로라고 한다면 외치를 잘 시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로만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걸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진 않아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 한번 눈으로만 단어가 어떤 게 있는지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3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목적어 보어 역할이라고 되어 있죠? 목적어 보어를 묶어서 저는 보충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충어란 카테고리로 묶어 본 거고요. 일단은 동명사가 목적어로 사용되는 거 너무 당연해. 그쵸? she, 그녀는 likes, 좋아합니다. 뭐를? talking in front of many people. 여기가 쭉 다 목적어가 되겠네요. talking,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 어디에서? in front of many people. in front of라 그러면 뭐뭐의 앞에라는 뜻이고 many people이면 많은 사람들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걸 좋아해. 어렵지 않죠? 자, 거기다가 목적어는 수일자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따로 문법적으로 볼 게 없겠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전치사의 목적어를 보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는요, 중학교 문법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자꾸 내주고 싶어 하는데 내면은 너무 쉬워져가지고 또 막상 내지는 못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까지 치긴 뭐하고 한 3모 정도 하나 쳐볼까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수업 시작할 때부터 뭐라 그랬어요? 동명사랑 투부정사랑 비교가 많이 된다 그랬지. 근데 생긴 꼬라지 봐봐. 투부정사는 전치사 투와 동사 원형이 합쳐진 게 투부정사야. 동명사는 동사에 그냥 ing가 뒤에 붙어 있는 거야. 그쵸? 그리고 전치사는
전치사는 명사적 용법의 준동사랑 쓰이더라도 항상 앞에 나와 있어야 할 겁니다. 그쵸?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동명사는요, 전치사 다음에 그냥 나오더라도 그냥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가 보다 생각하면 그렇게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투부정사 말이 좀 달라. 왜? 투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투 다음에 ing를 쓰면은 별로 이상할 거 없는데 투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면은 투 동사가 돼버리잖아요. 말이 되게 이상해지지. 이러한 이유로 전치사 다음에는 뭐를 쓰지 않아? 투부정사를 쓰지 않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뭐는 쓰는데? 동명사는 쓰는데. 이게 어법 문제 포인트로 나올 수는 있는데 여러분 같아도 잘 안 틀리겠죠. 투 동사, 인투 동사 막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여러분도 안 찍을 것 같잖아. 그래서 네, 세모 정도로만 구분해놓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주의 부분을 보면요. 보어로 쓰인 동명사와 진행형을 만드는 ing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진행형은요.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형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게 be 플러스 ing고 여기에 나오는 ing 같은 경우엔 여기도 써놨지만 분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냐? 방법 없어요. 해석하셔야 돼요. 볼게요. My favorite hobby. 내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is watching a comedy movie. 보는 것입니다. A comedy movie. 코미디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만약에 이걸 진행형으로 해석했어. be 플러스 ing를 뭐뭐 하는 중이다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My favorite hobby. 내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보는 중입니다. 코미디 영화를. 취미가 보는 중이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래 것도 해볼까요? My sister is watching a comedy movie. 내 여동생이 is watching, 보는 중입니다. A comedy movie. 코미디 영화를. 어렵지 않죠? 진행형으로 해석하면 쉽습니다. 근데 갑자기 동명사로 바꿔서 해석해봐. 내 여동생은 is watching a comedy movie. 코미디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여동생 이꼴 보는 것? 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런 거는 해석을 통해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보았으니 이제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 보면은 동명사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별표를 친 건 없습니다. 근데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왜 우셔야 돼요? 공시생이고 중등내신이고 토익이고 고등이고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유닛을 공부하기 전에는 한 가지 전제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일단 여기 제목들부터 읽어볼게요. 동명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라고 돼 있죠. 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은 ing만 목적어로 갖고 있고 명사도 목적어로 못 오고 대명사도 못 오고 투부정사도 못 오고 대절도 못 오고 의문사구도 못 오고 의문사절도 못 오는 거겠네.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건 뒤에 동명사도 못 오고 일반 명사도 못 오고 대명사도 못 오고 명사절도 못 오고 다 못 오는 거겠네? 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이게 함정이에요. 문법책에서 맨날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니까 맨날 착각해. 뒤에 일반 명사도 못 오고 대명사도 못 오는지 알아요. 그거 아니고요. 제가 여기다 써놨죠. 준동사 중에서는 다시 준동사 중에서는 지금 되게 강조하고 있죠. 준동사 중에서는 얘네는 동명사만 가지고 와요. 얘네는 투부정사만 가지고 와요 라는 뜻이에요. 뒤에 대절이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의문사절이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뒤에 그냥 일반적인 명사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얘네끼리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전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구문독해하거나 단락독해할 때 혼자 헷갈려가지고 넘어집니다. 아시겠죠? 이거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학습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문법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두 가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규칙이고요. 두 번째,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단어라던가 수거라던가 뭐 이런 표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우리가 규칙을 암기하려고 해. 그러면 일반적인 것과 예외적인 것 중 뭘 먼저 공부해야 될까요? 일반적이라는 게 뭐야? 설명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녀석이란 뜻이죠. 예외적인 거라는 거는 설명하는 게 별로 없는 녀석들이란 걸 말하는 거잖아.
그쵸? 규칙을 공부할 때 뭐부터 공부해야 될까요? 정답은 일반적인 겁니다. 왜?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규칙을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걸 공부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이에요. 예외부터 공부하고 나서 일반적인 걸 공부하려 그러면 문법 규칙의 체계도 잡히지 않을 뿐더러 예외가 왜 학습되고 있는지, 왜 교과서에서 이딴 걸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반면에 데이터를 외울 때는 일반적인 것과 예외적인 것 중 뭐부터 학습해야 될까요? 제가 반면에라고 한 거 보니까 아시겠죠? 예외적인 것부터 외우시면 됩니다. 왜? 여기에 있는 단어들만 외워놓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때려버리면 되잖아요. 오케이. 제가 생각할 때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와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중에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게 훨씬 적어요. 훨씬 예외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부터 암기하는 게 낫다. 써놓은 것처럼 동명사부터 암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 소신은 그래요. 그래서 동명사에 해당하는 것들부터 학습을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의 특징과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의 특징을 간단히만 살펴보면 투부정사의 투 원래 무슨 뜻이에요? 전치사로는 뭐뭐 쪽으로라는 뜻이죠. 뭐뭐 쪽으로 막 나아가는 거야. 점점 전향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점점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입니다. 오케이. 그렇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ing 같은 경우에는 제가 be 플러스 ing가 진행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뭔가 진행 중이거나 아니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 같은 녀석들이 동명사랑 같이 사용됩니다. 이 기준을 먼저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즐긴다는 게 미래라는 건지 진행이라는 건지 과거라는 건지 사실 이것만 보고 딱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잘 안 떠오르죠. 사실 잘 안 떠오르잖아. 우리가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우겨 넣는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규칙으로 설명되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명사로 사용되는 녀석들을 먼저 외워버리고 나머지는 다 투부정사가 사용될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지나가시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암기법으로 이렇게 두 문자를 따놓았습니다. 자, 제가 옛날에 다니던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서 지금 10년 넘게 써먹고 있는 거예요. 해볼게요. 아기가 피를 많이 흘려. 왜? 포크에 찔렸어요. 다시. 아기가 피를 많이 흘려. 왜? 포크에 찔렸어요. 자, 이게 뭐냐면 할 때마다 쪽팔린데 avoid, give up, finish, mind, enjoy, postpone, keep. 이 녀석들은 뒤에 동명사가 나온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쪽팔려야지. 나중에 또 물어보지 마세요. 아기가 피를 많이 흘려. 왜? 포크에 찔렸어요. avoid, give up, finish, mind, enjoy, postpone, keep. 됐죠? 그리고 얘네랑 비슷한 의미를 가진 애들. finish 마치는 거고 give up 포기하는 건데 stop 그만두는 거 마치는 거니까 한 세트겠거니. 그쵸? avoid 피하는 건데 prevent 막는 거니까 못하게 하는 거네. 똑같겠거니. postpone 미루는 건데 delay 미루는 거네. put off 미루는 거네. 똑같은 애들만 가져오겠거니. 이런 식으로 묶어서 외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굳이 쪽팔린 거를 더 쪽팔리게 계속 뭐라고 읽고 있었어? 아기가 피를 많이 흘려 왜? 포크에 찔렸어 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뭘 말하고 싶었던 거냐면 사실 하나 덧붙이고 싶었어. suggest. 얘를 근데 왜 두 문자에 써놓진 않았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더 암기하셨으면 해서 더더욱이나 과거나 진행의 느낌이 살아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차피 따로 외워야 돼서 두 문자에 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suggest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할 것을 제안하다 라고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나요. 나머지 녀석들도 특히 이 세트들 그리고 suggest 같은 애들은 뭔가 미래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 외우라는 느낌에서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아기가 피를 많이 흘렸어. 왜? 포크에 찔렸어.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여기 나와 있죠. 이런 의미에 해당하는 동사들이 보통 쓰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굳이 이거 안 외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묶어서 위에 나왔던 동명사로 사용된 동명사만 가지고 오는 동사들 빼고는 다 투부정사도 가능하다 라고 기억하고 지나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여기에 있는 단어들 정도만 조금 더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 중에서도 intend는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다 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동명사의 유닛 1, 2를 모두 설명했습니다. 유닛 1 같은 경우엔 문법적으로 설명할 게 조금 있었지만 유닛 2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명한 게 별로 없죠. 외우라고 하고 끝났죠. 이런 챕터입니다. 투부정사를 먼저 공부하고 나면 동명사는 따로 규칙으로 배울 게 별로 없어요. 다 단어 암기하고 다 수거 암기하고 다 표현 암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그만큼 규칙을 외울 건 별로 없으니까 너무 상심 느끼지 마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다거나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고요. 혹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오픈 채팅으로 들어와서 질문 남겨주셔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닛 3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